2024년 우리나라의 외국인 인구가 2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최초로 외국인 인구의 비중이 전체 인구의 5%를 넘어서며 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 진입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한국의 금융산업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 은행들이 외국인 고객들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흥미로운 서비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은행들이 주로 유치하고자 노력하는 외국인 고객은 국내 체류 외국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비전문직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이외에도 한국의 금융시장에는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 고객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필요와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비전문직 외국인 근로자들입니다. 이들은 주로 제조업, 건설업, 농업 등에서 일하며 간단하고 접근하기 쉬운 금융 서비스를 필요로 합니다. 소득의 대부분을 한국 계좌에 저축하지 않고 본국의 가족들에게 보내기 때문에 해외 송금 서비스와 기본적인 은행 계좌 관리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전문직 외국인 근로자들입니다. 이들은 기업, 연구소, 교육기관 등에서 근무하며 연금이나 투자 등 재산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입니다. 세 번째는 유학생입니다. 이들은 학비 관리, 생활비 관리 등을 위해 간편하고 저렴한 은행 서비스를 선호합니다. 또한 등록금 납입 등의 업무 처리가 있어 재학 중인 학교와 제휴된 은행인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관광객입니다. 이들은 주로 단기 체류로 환전, 국제카드 사용, 모바일 결제 등 편리하고 신속한 금융 서비스를 필요로 합니다. 금융거래에서 고객의 신원 확인은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신뢰할 수 있는 신분증명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덕분에 비대면 거래나 영업점에서의 금융 업무가 훨씬 안전하게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외국인 등록증은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주민등록증과 동등한 효력을 지닌 신분증입니다. 2023년 초까지는 외국인 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나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들은 통장 개설이나 송금 이체 한도 변경과 같은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업무를 위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9월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외국인 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의 도입으로 외국인들이 금융거래 시 겪었던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은행은 외국인 등록증의 인적 정보 및 사진 정보를 법무부의 보유 정보와 비교하여 진위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계좌 개설 등의 서비스가 있었지만 외국인 등록증과 여권, 본인 얼굴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신원을 인증했습니다. 이 방식은 오류가 잦아 결국 영업점 방문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 서비스를 제1금융권에서 우선 시행하고 시스템의 안정성과 금융회사의 수요를 파악한 후 제2금융권으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개드릴 서비스는 외국인 특화점포입니다. 외국인 고객들이 편리하게 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평일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일요일에 문을 여는 점포를 의미합니다. 주로 송금이나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인 고객이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어에 능통한 직원을 배치한 점포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점포들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다목적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여파로 한때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급감하면서 많은 은행들이 외국인 특화 점포를 통폐합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특화 점포의 수는 이전만큼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특화 점포에서의 대기 시간이 길어져 그 실효성이 다소 줄어든 점은 은행들이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더욱이 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관련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전국의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거점 9곳이 2024년 1월 1일부로 폐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주노동자 지원에 공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역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커뮤니티 센터 기능을 겸하는 외국인 특파점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내 은행들 중에는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분야를 개척한 은행은 JB금융그룹의 계열사인 전북은행입니다.
외국인들이 취업 비자를 받고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안정적인 소득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2016년에 JB 브라보 코리아 대출을 출시하였습니다. 한국으로 오기 위한 큰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운 외국인들은 종종 고금리의 사채를 이용해 취업할선 수수료나 항공권 등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에 도착한 후 10%대의 중금리 대안대출을 통해 이러한 비용을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 고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또한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선보였습니다. 이러한 대출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에서의 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전북은행의 경우 월 연체율이 3에서 4%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는 외국인 대상 대출 서비스가 예상보다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금융문화와 은행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고객들을 위해 많은 은행들이 특화된 금융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 프로그램들은 대상과 내용 면에서도 무척 다양합니다. 우리은행은 2021년부터 러시아어, 베트남어 등 다양한 모국어로 비대면 금융교육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우리은행에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이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직접 강의를 진행합니다. 신한은행은 유학생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KB국민은행은 국내 연금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웹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 세미나는 KB국민은행의 자산관리 전문 유튜브 채널 여의도 5번 출구에서 영어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의 진입을 맞이하여 은행들이 외국인 고객들을 위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단순히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한국 사회의 포용성을 더욱 강화하는 데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들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은행들이 앞으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지 주목됩니다.